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정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가 온 뒤끝이라 그런지 햇살이 더욱 눈부시고 공기도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봄이 찾아든 대지위를 걷는 기분으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다는 주제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인데 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네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나온 뒤에 신체 검사 등을 통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는 것은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집을 나서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필 입장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끊고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서 이뤄진 구속 사유는 이렇습니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또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또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법원에서 이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삼성이 2009년 대납했다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 비용, 또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다스의 비자금 348억 원 횡령 등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재판을 받고 이제 구속이 결정이 되는지를 판결을 받는 거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속이 결정된 후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그런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뉴스 자켓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서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청사진을 펼쳐보였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4월 말 있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구상의 일단에서 이랬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냉전 체제를 걷어내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한국 전쟁의 공식 종전 선언 그리고 경제 협력과 외교 관계 등을 아우르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나아가서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과 경제협력은 물론 북미 수교까지도 염두에 둔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이죠.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평화체제가 굳어진다고 보는 논리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이끌어낸 14선언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14선언은 바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그런 선언인 것이죠. 섣부른 장밋빛 청사진은 경계를 해야겠지만은 남북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항한다면은 남북미 3국 정상들이 함께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다음 수순을 논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의미, 생산적인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한다면은 한국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종전선언과 함께 동북아에서 다자간 평화 체제를 이뤄낼 수도 있다는 큰 그림, 이런 결론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준비위원회에서 목표와 비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면서 너무 당면한 목표만 실무적으로 하지 말고 눈을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일을 해나가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작쇼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총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수도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공공성, 합리적 사용을 위한 토지 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그 집행기관을 각각 지방정부,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꿔서 중앙정부와 독자적 수평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발표한 이번 개헌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서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 개헌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심판은 폐기되는 것이죠.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정, 경제, 문화수도 등 제2 또 제3수도가 복수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헌안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서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권력을 분산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헌법에서 이제 구현되는 것이죠. 이 밖에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 발언,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제도도 헌법에 규정해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개헌안 총강에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신설해서 퇴직한 공무원이 유관 단체에 재취업해 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뉴스 차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지역인 서울 송파 을이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전 MBC 앵커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당의 입장은 이번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배 전 앵커를 전략 공천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에 맞서서 야권에서는 박종진 바른미래당 예비후보와 앵커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패전 앵커의 인지도를 견제하면서도 우리가 토박이 카드로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다시 수성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보수 바람을 타고 탈원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민주당 후보로는 송파울 지역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 또 최재성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이미 예비 후보로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안교백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후보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송 변호사는 송파을에서 22년간 살면서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그런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TV에 나왔던 깜짝 스타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수는 있지만 지역민 입장에서는 조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야권 후보들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삼선 의원 출신인 최 전 의원이 나서면 정치 신인인 배 전 앵커와 대결하는 모양새여서 다소 부정적인 기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3개월이 남은 현재 시점까지도 송파을 지역에서 별다른 활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송 변호사를 제치고 최 전 의혹을 전략 공천하는 쪽은 현재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앵커의 대항마로 바른미래당에서는 MBN과 채널A에서 활동한 박종진 전 앵커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앵커 대결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주목이 되네요. 뉴스 자켓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선우 시인의 바람의 옹유에 발 하나를 잃어버린 나비 한 마리로 앉아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이런 제목의 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봄꽃 그늘 아래 가늘게 눈 뜨고 있으면 내가 하찮게 느껴져서 좋아. 먼지처럼 가볍고 물방울처럼 애틋해 비로소 몸이 영혼 같아. 내 목소리가 엷어져가. 이렇게 가벼운 필체를 남기고 문득 사라지는 것이니 참 좋은 날이야. 내가 하찮게 느껴져서 참 근사한 날이야. 인간이 하찮게 느껴져서. 네. 하찮습니까? 시가. 네, 시인은 화사한 햇살에 봄 그늘에 앉아서 뽐내고 사는 인간들이 또 자신이 하찮게 느껴진 것이죠.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김선우 시인의 바람의 옹유에 발 하나를 잃어버린 나비 한 마리로 앉아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다 보면 앞으로는 미세먼지 납품 밀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세제곱미터에서 35세제곱미터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은 0에서 15세제곱미터로
보통은 16에서 35, 나쁨은 36에서 75, 매우 나쁨은 76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2017년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은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일 수는 0일에서 2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기준도 강화돼서 주의보 농도 기준을 현행 90에서 75 세제곱미터로 경보 농도 기준을 현행 180에서 150으로 각각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자,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검출된 일부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해당 제품은 전국의 아리따움 그리고 에뛰드 하우스 매장, 고객센터를 통해서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장 방문은 4월 2일까지고 고객센터를 통한 교환 환불은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한 총 8개 업체의 13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자, 뉴스 자켓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한국인들은 서로 친해지면 그 친해진 상대와 밀착할수록 더 좋은 것으로 아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밀접하다는 분석도 있지만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인간 심리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친한 사이나 가족 관계일수록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상태의 유지가 가장 건강하며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란 얘기입니다.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면 서로의 불편한 감정까지 살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닌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오늘 조금 떨어져서 좋은 사람 바라보는, 조금 떨어져서 여유 있게 좋은 사람 바라보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뉴스 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